안 뛰어도 돼요. 안 뛰어도 돼. 예. 그 교육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저도 여기저기 교육을 많이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뭐 합니까? 책에다가 메모 엄청 하고 놓고 갑니다. 예. 두 번째가 뭐 합니까? 집에서는 발로 채지도 않던 거 막 여기서 먹습니다. 하물며 주머니에 싸갑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 중에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갑니다. 그거 왜 합니까?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왜 합니까?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교육을 좀 1시간 정도 해보니까 여기저기 제가 교육을 많이 달리고 오늘도 끝나고 이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영호남 쪽이 이 피드백이나 리액션이 좋아요. 교육하기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디냐면 충청도예요. 예. 충청도는 웃음은 참을 뿐만 아니라 오줌도 참아, 오줌도. 그러다가 쉬는 시간 되면 막 기어 그려 막 떠들다가 또 시작하면 조용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가 지금 충청도 같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긴 하는데 조용 이게 알아듣고 있나 어쩌나 지금 최대한 쉽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들을 왜 여러분이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얘기들을 빌드업으로 얘기하냐면 우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 오브 댐이라고? 원 오브 댐. 우리 보험하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보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 중에 하나가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없어요. 원오브댐이 되면 안 돼요. 그들과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위험인자, 안전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대질환, 그리고 사망 이렇게 있어요. 우선 위험인자가 뭐냐? 이대질환을 갖고 있는 위험인자, 고객 눈높이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냥 불같은 성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면 세 가지가 꼭 들어가 있죠. 예. 첫 번째, 회장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그죠? 속썩이는 막내 아들이 있고, 걔는 대부분 배다른 자식이고, 그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젊었을 때는 불같은 성격이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혈관이 좁은 상태에서 흥분을 하고 화를 내버리면 피가 쭉 쏠리면서 툭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고령,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 흡연, 스트레스,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대질환의 첫 번째 위험인자를 갖고 있고요. 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언덕을 오르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심장을 쥐어짜는 느낌이 있다, 하늘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아픔을 알려준 걸. 그리고 병원에 가면 대부분이 안정형 협심증이 나옵니다. 협심증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안정형, 불안정형, 그리고 변형.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형은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병원에 갔더니 내 혈관을 봤더니 혈관에 혈전이 보여.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거하던가 용해하면 돼. 이건 안정형이에요. 일명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불안정형은 뭡니까, 강사님? 불안정형은 죽상경화가 많이 와요. 죽상경화. 동맥경화와 죽상경화의 차이는 경화, 딱딱해졌다. 근데 동맥경화는 동맥이 딱딱해진 거고 죽상경화는 뭡니까? 이런 거죠. 막혔어요. 갔어요. 스텐트를 박으려고 봤더니 걔가 안 보여. 그러다가 다시 심장을 짜는 아픔이 있어. 갔어. 수술하려고 봤더니 또 안 보여. 왜? 혈전이 죽상, 죽죽자의 모양상자, 죽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 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보다 뭐가 더 위험해요? 죽상경화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죽상경화, 동맥경화, 요즘엔 뭐겁니까?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죽상경화일 땐 다 뭐다? 불안정한 협심증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거죠. 혈전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정도일 때는 죽상경화일 때는 어떻게 하다? 3번 이상 점점 잦아지고 점점 아파. 제 주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왜 쓰러진 줄 아세요? 왜 쓰러진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장에 피가 안 통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 쓰러진다는 분들 보면 막 우한에다가 발열에 막 땀이 엄청나요. 왜요? 아프거든요. 같은 있는 회사의 선배형 중에 런닝머신을 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스텐트 2개를 박았습니다. 근데 너무 심장이 아팠대요. 그래서 그 심장이 얼마나 아픈 건데 도대체? 그랬더니 그 형이 막 생각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과 손톱 사이를 바늘 3,000개로 찌른 것보다 아파.
심장이 막히면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떻게 옵니까? 저기 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 30분 동안 지속된다.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고객님.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넘어가질 않네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지금 고객의 눈높이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화면이 잠시만요. 재생. 됐네요.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죠. 달리기, 언덕, 비탈, 계단,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자, 여러분한테도 여쭤볼게요. 이렇게 해서 심장에 뭔가 아픔이 느껴졌어. 1번 뭐 한다? 괜찮아지겠지? 참는다. 2번 가족한테 연결한다. 가장 빠른 병원을 간다. 마지막 손과 발을 딴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119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CPR을 해야 되고 제세동기를 가동하고 가장 빠른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됐을 때 자, 볼게요. 병원에 실려가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혈관은 빨갛지 않습니다. 혈관은 투명색이에요. 거기에 적혈구가 있는 게 빨간색이고요, 백혈구는 흰색이고요, 혈소판은 그냥 물처럼 생겼어요. 지금 혈관에 뭘 빼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한 롯데가, 그죠? 몸에 안 좋은 그러니까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뭘 만든 거예요? 피떡을 만든 거죠. 그 피떡을 빼내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관열 수술이죠. 관열 수술. 혹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도 하죠. 요거는 뭡니까? 비관열 수술입니다. 대퇴부에 있는 동맥에다가 카테터를 쭉 집어넣어서 혈전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거나, 혹은 그 카테터에다가 혈전 용해제를 넣어서 쟤를 뭐 합니까? 막 쪼고 용해시켜서 쭉 빨아들이거나, 이것처럼. 지금 이게 혈전 용해제와 혈전 제거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권은 뭡니까? 이거는 혈전 제거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혈전 제거술과 혈전 용해제를 같이 가입했으면 저런 경우에는 얼마 받습니까? 2천, 2천, 4천을 받는 거죠. 저걸 어디서 합니까? 중환자실에서 했습니다. 그럼 5천을 받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저게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못 받았습니다. 나는 진단금만 들어있어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고객한테 얘기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아까 보여준 건 뭡니까? 이거는 관열 수술입니다. 개흉을 한 거예요. 개흉을 해서 클립 결찰술이나 혹은 코일 색전술을 하거나 혹은 혈전을 직접 끄집어내는 혈전 제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혈전 제거술이고, 아까 여기 두 번째 보여준 건 혈전 제거와 혈전 용해를 같이 하는 거고, 요거 외에 그냥 주사를 맞는 혈전 용해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혈전 용해제가 있고 혈전 제거술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위험한 사람입니까? 제거가 더 위험합니까? 아니요. 제거는 들어가서 보고 빼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좀 더 긴급한 사람은 용해제부터 투여하는 거죠. 우선은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빼내는 수술을 하는 거죠. 두 개는 뭡니까? 무조건 쌍둥이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두 번째 그림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같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많진 않지만. 근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혈전 용해제라는 건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못하는 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항응고제라고 부릅니다. 그죠? 노화를 시키지 않는다. 항응고제, 피를 응고시키지 않는 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혈전 제거술을 하면 피가 지혈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빌드업이 끝났으면 상품을 팔아봅시다. 고객님, 자, 쓰러지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가시겠죠. 첫 번째, 응급실을 가실 겁니다. 그럼 고객님이 가입한 담보 중에 응급실 내원 진료비라고 있습니다. 보상 받습니까? 여러분이 가입시키는 거 있어요. 8대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있습니다. 보상 못 받습니다. 왜? 8대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11대가 나왔습니다. 8대에다가 세 가지를 합했어요. 뇌혈관, 심혈관, 심장 정지로 응급실에 갔을 때 돈을 주겠다가 11대 응급실 내원 진료비예요.
11대. 자, 두 번째 병원을 가면 혈전 용해가 됐든 혈전 제거가 됐든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그 두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다든가 혹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가 이대 질환 주요 치료비잖아요. 맞죠? 몰랐으면 오늘부터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왜 현대해상은 똑같은 10년간 주요 치료비인데 많은 유튜버들이 2주 치는 현대해상이야 왜 50억 팔 거를 70억 90억까지 팔았느냐. 여기에 현대해상은 타사가 이렇다면 현대해상은 요게 다른 거죠. 뭐요? 이거죠. 이거. 딴 타사는 용해했으면 한 번 끝. 제거를 해도 중환자실 입원했어도 그냥 한 번 끝. 두 번째 10년 동안 보장. 근데 현대해상 지난달에 나온 10년간 주요 치료비 뭡니까? 치료 행위별로 돈을 주겠다. 제거했어 2천, 용해했어 2천 더, 중환자실했어 1,000 더. 각각 1회씩 연간 3회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언제까지 보장해 주겠다고요? 20년대 100세 만기 가입했어요. 100세까지 보장해 주겠다. 근데 보험료는 가장 저렴해요. 안 팔 이유가 없죠. 그죠? 이게 10년간 주요 치료비의 현대해상만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현대해상께 너무 좋구나 했는데 현대해상이 뭐가 없어요? 자, 연간 3회 전 보장기간. 세 번째,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유병자 보험인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을 만나면 대부분 요 고객들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제일 위에 이대 질환 볼까요? 뇌졸중만 든 사람, 뇌혈관 질환까지 든 사람, 그러니까 제일 A라는 사람은 이대 질환만 든 사람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그래도 어서 얘긴 들어서 뇌혈관 질환, 혈성 심장까지 든 사람이고, C는 산정특례까지 든 사람이고, D는 심뇌혈관 주요 치료비 나오기 전까지 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고객 중은 저 A, B, C, D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객군을 나누셔야 돼요. 고객을 만났을 때. 그래서 A, B, C, D별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저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대 질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질환을 암이랑 얘기할 때 암은요 하나만 기억할게요. 암은 몇 기에 발견되든 수술을 하든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해서 뭐가 가능합니까? 완치가 가능합니다. 완치. 사실은 의학적인 용어로 완치라고 부르지 않고 완전 관해라고 부르죠. 몸속에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를 우리는 완전 관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모순이 있죠. 몸속에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네 몸에 암세포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치라고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몸속에 암세포가 보이려면 지금의 영상 기술로 암세포가 적어도 0.5cm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내 몸속에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암세포가 없거나 혹은 암세포가 0.5cm 미만이거나, 그러다가 3년 후에 얘가 1cm가 되면 암세포가 보이는 거죠. 그럼 그때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암은 완전 간해가 됐든 완치가 됐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치된 이후에 6년 동안에 3대 질병, 6대 질병 없다, 5년 동안 없다, 간편보험 가입했다, 보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뭐랍니까? 너 완치되고 가입한 거니까 진단 확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단금을 줄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대 질환의 경우는 잘 보세요. 이대 질환은 여하튼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치라는 게, 완전 간해라는 게 암적으로 얘기했던 완치가 이대 질환은 없죠. 왜? 혈관에 어디가 어디에 막혔는지 절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암 말고 이대 질환 한번 볼까요? 자, A씨는 2024년도 10월 달에, 잘 들으세요, 건강검진 시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IE67.1 진단을 받았습니다. IE67.1은 6대 진단이 아닙니다. 진단만 받았고요. 약도 먹지 않았어요. 333, 355 예를 들면 가입이 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나는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현대해상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다가 저것들이 좀 더 심해져서 뭘로 바뀌었어요? 동맥류 파열로 I60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입할 때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지급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알리는부 3번에 해당하지 않았고 6대 질병이 아니므로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의사가 예를 들어서 얘가 생긴 이유가 저 위에 있던 I67.1에서 발효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할 건 보장을 받는다 보장을 받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인 질환과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대 질환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I67이에요. 아까 제가 죽상경화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상경화가 생겼어요. 당연히 이건 뭡니까? 죽상경화 뇌혈관 질환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가입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죽상경화가 경동맥의 70% 혹은 뭐요? 심장 관상동맥의 50%를 막았어. 그럼 그때서 비로소 뇌혈관 진단, 심혈관 진단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안 받을 수 있다,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거 다 따지지 마시고요. 따지지 마시고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가 판단했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안 준다 그래서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분쟁의 소지들을 다 갖고 왔냐면 이 분쟁의 소지 자체를 없애자고요. 고객한테. 현대해상의 아까 세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특징이 진단 확정 문구가 없다입니다. 그죠? 내가 그 전에 이대 진단이 됐든 이대 진단이 아닌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로 인해서 알리르무에 전혀 문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보험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심내혈관 질환은 아니었지만 심내혈관 진단 받은 것만큼이나 인과관계가 있어. 이러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해상에는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심내혈관 질환에 없어요. 그 얘기는 그 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하물며 이대 질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알리르무에 고지 위반이 되지 않고 가입을 했으면 아픈 상태로 가입을 했어도 진단 확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진단 확정이 없다라는 이 약관의 이 한 글자 때문에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왕력을 보장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유일하게 보험회사 중에 이대 진단 진단금에 혹은 심내혈관 주요 치료비에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빠진 회사가 현대해상입니다.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전화했어요. 뭐라고? 야, 너 이거 혹시 빼먹은 거 아니니? 그런 거 같은데요. 4월 달에 나올 때 진단 확정을 넣을 줄 알았어요. 근데 4월 달 상품에도 진단 확정 문구는 빠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암은 완치가 되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진단 확정을 받아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대 질환은 완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있어버리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입 전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가? 그걸 우리는 기왕력 보장이라고 부르고 그걸 우리는 진단 확정 문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 번 치료 보장이 가능한가? 심내혈관 주요 치료비는 전 보장 기간 내내 매년 보장받을 수 있죠. 세 번째, 평생 나의 심내혈관 주요 치료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10년이 아니고. 이 세 가지에 부합되는 상품을 가입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현대해상 거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산정특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산정특례 담보를 못 파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산정특례를 파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뇌혈관 질환 진단금 약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뇌혈관 산정특례 담보의 약관입니다. 자, 왼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보험금의 종류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돈을 주겠다. 맞죠? 근데 오른쪽에 봤더니 뇌혈관 질환이 아니고 뭐로 돼 있습니까? 중증 질환자 뇌혈관으로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되면 돈을 주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존에 이대 진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진단받아서가 아니고 네가 이게 있었던 뇌혈관 질환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우리는 뭐만 되면 돈 주겠다? 산정특례 대상자만 되면 돈 주겠다. 이게 뭡니까? 기왕력을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기존에 있던 뇌혈관 진단이 있는데 뇌혈관 진단으로 진단받으면 돈 주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로 와서 진단받은 건지 새로운 걸로 진단받은 건지 코드가 다른 건지 의사가 설명하는 게 맞는 건지 보험회사가 주니 안 주니 따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따질 필요 없죠. 산정특례 진단금은. 그냥 뭐만 되면 됩니까?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만 되면 주겠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왼쪽에 있는 뇌혈관 질환은 최초 1회안. 얘는 뭡니까? 연간 1회안입니다. 그죠? 또 어떤 점이 다릅니까? 또 어떤 점이 중증산정특례랑 뇌혈관 주위치료비? 자, 최초 1회안, 연간 1회안. 여기 아까 봤더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감액이 있죠. 이 특약 보험가입후 50%, 특약 보험가입후 90일 내 10%. 여기 감액 있습니까? 감액 없습니다. 대신 보장의 범위가 다르지 않나요? 보장의 범위 볼까요? 왼쪽에 뇌혈관 질환은 I60부터 699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60부터 67까지만 보장을 하네요. 그럼 더 적지 않나요? 다만 산정특례는 뇌혈관 질환이 없는 두 가지를 보장하죠. 그게 뭡니까? Q코드와 S코드. 선천성과 상해를 보장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교해 볼까요? 뇌혈관 질환 최초 1회안, 산정특례 연간 1회안. 감액 있고 없고요. 기항력 제한 있고요. 기항력 제한 없고요. I60부터 69지만 얘는 60부터 67까지만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뇌출혈이 일어나도 보장을 해주는 담보가 산정특례 담보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쁩니까? 중증산정특례가 더 좋습니까? 아니요. 둘 다 좋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 얘기를 하고 복층 설계를 해줬느냐 이거죠. 혹은 어떤 이는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누구도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내가 원어브댐이 되지 않으려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두 개를 복층으로 설계해 준 게 진짜 이 상품을 제대로 아는 분인 거죠. 여기에 만약에 심장으로 가볼까요? 심장도 동일합니다. 심장도 뇌랑 동일해요. 근데 심장은 봤더니 허혈 심장질환과 중증산전틀의 심장담보인데 오히려 보장 부분을 봤더니 얘는 I20부터 2호인데 얘는 I20부터 2호 다 들어가 있고 범위가 오히려 더 넓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무조건 좀 위험한 말씀 드릴게요. 산정특례만 가입해도 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죠? 범위도 넓고 모든 게 다 좋잖아요. 뇌는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보장받는 부분도 있지만 심장은 압도적으로 산정특례 진단금이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잖아요. 여러분 산정특례 진단금은 무조건 파셔야 되는 다. 근데 이걸 왜 못 팔아요? 이 설명을 못 하거든요. 차이점을 모르거든요. 물론 잘 파신 분들도 있겠지만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산정특례를 팔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보상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이름 나와 있고요. 여기 이분이 지금 이 병원비는 실제로 급여 비급여인데 전액 급여로 해서 자기 부담금 89만 원, 공단 부담금 1,500만 원. 그래서 자기는 86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분이 어떤 수술을 했냐면 이 수술을 했어요. 경동맥이 어딥니까? 목 위쪽이죠. 뇌혈관으로 들어가는 피가 들어가는 이 경동맥에 협심증이 일어나서 괴심, 개두 하고 스텐트를 4개를 박았어요. 그리고 병원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30일 이후에 납입 면제 10만 원 지급 종결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분이 뭘 가입됐죠? 산정특례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산정특례 맞잖아요. 그죠? 약관상 봐도 산정특례가 맞아요. 근데 왜 산정특례가 안 나왔냐면 이 담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무지하냐면 첫 번째 이 보상과 직원의 문제인 거죠. 봤더니 저 위에 산정특례는 대부분 여기에 환자구분이나 질병군에 산정특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안 써 있으니까 얘는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이 병원에서도 여기다 써주질 않았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뗍니까? 세부 내역서를 떼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내역서는 내가 돈을 지불한 납입서잖아요. 거기에 보면 산정특례 대상자는 뭡니까? 급여의 5%만 내면 되잖아요. 80만 원에 5%만 낸 영수증이 있다고요. 이건 뭡니까? 산정특례죠. 근데 보상과 직원은 여기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내고는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독감 진단금도 그렇죠. 독감 진단금. 독감으로 진단받은 진단서는 없지만 독감 바이러스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네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독감 바이러스 투여제의 종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전특례가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산전특례 뭡니까? 암 5%, 뇌혈관 5%, 심장질환 5%, 화상 5%, 10%, 10% 이게 뭡니까? 급여의 5%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암에 걸렸어요.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대요. 근데 다 급여 항목이야. 그럼 저는 얼마만 내면 됩니까? 5%만 내면 되죠. 그리고 그 5% 다, 아니 병원비 다 뭘로 됩니까? 실손으로 됩니다. 그죠? 근데 왜 치료당을 또 들어야 됩니까? 비급여 치료를 가입하는 건 하이클래스죠. 그죠? 하이클래스 말고 치료당이라는 담보가 나왔대요. 치료 받을 때마다 주는 담보를 이거 왜 또 들어야 됩니까? 치료당은 병원비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진단금과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기존에 네 진단금들은 다 뭐니? 1회 받고 소멸. 치료당은 죽을 때까지 치료 때마다 받는데 노소멸. 이렇게 하면 치료당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요게 핵심이죠. 중증상전특례 제가 아예 비교해놨죠. 중증상전특례, 심내혈관 진단금, 심내혈관 입원, 혈전용의 치료, 혈전 제거 치료, 요 5개가 뭡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2대 질환 주치료비 혹은 2대 질환을 모두 다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차이점 다 알고 계셔야겠죠. 연간일회한, 수술회당, 입원, 연간일회, 최초일회, 연간일회, 감액 있고 없고, 감액 있고 없고, 보상 질병 범위 같은 거 다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막 물론 책에도 있긴 하지만 이거 보여주면 막 사진 찍기 시작합니다. 사진 찍는 분들은 세 종류죠. 첫 번째 필요해서 찍는 분, 두 번째 글씨가 너무 작아서 확대해서 보려는 분, 세 번째 남이 찍으니까 따라 찍는 분. 그리고 식당 갑니다. 오늘 곤지암 왔고 식당 갔는데 괜찮아, 막 항공샷 찍습니다. 찍다가 봤더니 용량이 다 됐대. 뭔가 봤더니 산전특 에이 씨발 지워버려. 이러면 찍지 마. 이건 전혀 찍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 영업을 위해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은 한 장으로 아예 프린트해 갖고 책상에 딱 붙여 놓으시면 되는 거죠. 2대 질환을 파실 거면. 참고로 여기에 보여드렸던 모든 자료는 저는 다 드립니다. 제 밥벌이인데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드려야 새로 만들 거 아닙니까? 제가 드려야 또 만들죠. 저 이거 안 드리면 이걸로 3년은 먹고 삽니다. 그게 사회 강사들이잖아요. 전 다 드려요. 누구한테 드려요? 지점장님한테 드립니다.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현대해상에는 확실한 게 뭐다? 첫 번째,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써놓은 이유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봤더니 심내혈관 주요 치료비, 이게 현대해상 약관이고요. 여기가 DB, KB, 삼성화재, 메리츠네요. 얘네들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단 확정, 진단 확정, 진단 확정, 진단 확정. 저희 회사는 진단 확정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팠던 질병에 알릴 의무 사항에 위반만 되지 않으면 가입하고 나서 계속 치료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여기 봤더니 보험금 지급 내용,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술을 받거나 혈전용의 치료를 받거나 각각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 각각 연간 1회안으로 하나씩 다 주겠다. 그죠? 타사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각각 1회, KB, 삼성, 메리츠 다 연일회. 거기다 저희는 보험기간 내내, 나머지는 다 최대 10년. 이거 누구한테 가입시킬까요? 어린이 스타, 20대, 30대 비만인 친구들한테 가서 이 얘기 하셔야겠죠. 지금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역시 또 여러분이 좋아하듯이, 물론 이거는 이번 달 기준으로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마지막 버전은 안 바뀌었고요. 이게 타사 대비 비교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것까지만 넣으면 끝나는 건가요, 강사님? 더 다른 담보는 필요 없을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잘 들으세요. 2대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 수술을 받든 약물을 받든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관열 비관열이고요. 약물을 받으면 혈전 용해를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치료 후에 약물을 투여하는 재발 방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수술은 관열 비관열, 약물은 내가 혈전 용해를 투여하는 경우,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너가 혈전이 생기면 안 되라고 약을 투여하는 간접 투여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봤더니 2020년에 봤더니 요거는 뭡니까? 스텐트 삽입술은 뭡니까? 비관열 수술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뭡니까? 관상동맥을 우회해서 다른 쪽으로 뚫어주는 관열 수술입니다. 봤더니 관열 수술은 2020년도에 5천 건인데 비관열 수술은 2022년도에 7만 건입니다. 뭘 가입시켜야 됩니까? 비관열 수술을 빨리 가입시켜야겠죠. 그죠? 기존에 있던 질병 수술비로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텐트 서비스를 보장하는 똑같은 질병이에요. 협심증 3만 건, 근데 관열 수술로는 1,000건. 급성심근경색 2만 건, 관열 수술로는 1,000건. 8,000건, 1,000건. 훨씬 더 비관열로 받는 형태. 그럼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면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봤더니 이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 봤더니 이거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누구나 다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이고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팔린 보험이고요. 병을 고치는 의사 10명 중에 7명이 가입한 게 실손보험인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 5세대 나오는 것들 봤더니 다 뭐래요? 본인의 갱신형이 보험료가 점점 높아진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기는 어렵죠. 실손보험은 계속 갈아타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암이나 이대 진단금은 다 뭡니까? 지급 후 소멸입니다. 지급 후 소멸. 근데 수술비와 아까 말한 3대 주요 치료비는 다 뭡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한 수술비와 3대 주요 치료비는 다 뭡니까? 지급한 후 소멸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질병 수술비 소멸됩니까? 올리스크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죠? 반대로 매해 지급에 수술비 매해 지급에 3대 질병 치료비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오늘 얘기한 거 소멸됩니까? 정기간 보험기간 있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주셔야 밑에 가입한 분들한테 저 단점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진단 후 소멸, 진단 후 소멸. 실손보험이 무조건 되긴 하지만 갈수록 비싸질 거고 자기 부담금이 높아질 거다. 그럼 과연 너에게 가장 필요한 담보는 뭐겠느냐 이거죠. 그게 주요 치료비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수술적 치료 보통 카테터 삽입술이라 부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하지정맥류? 여자분들 많이 서 있는 분들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지정맥류는 혈전이 막혔다기보다는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하지정맥류는 전맥의 판막이 늙어서 정맥을 역류시키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하지정맥류가 아니고요. 심부정맥 혈전증이에요. 심부정맥 하면 우리가 어서 들은 거 있으니까 심장 얘기인가? 아니요. 심장 얘기가 아니고 심부정맥이라고 해서 정맥 안에 심부정맥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가 막히냐면 실제로 혈전이 어디 막혔냐면 여기 막힌 거 치골 바로 위에가.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여기 있는 피들이 심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신부정맥 혈전증 증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안쪽에 있는 혈관이 막힌 거예요. 하물며 얘가 어디까지 갑니까? 폐까지 전이 되면 폐색전이 됩니다. 폐색전. 자, 이런 것들은 이대 진단에서 보장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심내혈관 주요치료비에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뭘 넣으라는 거예요? 특정 순환계 질환을 넣으라는 거예요. 특정 순환계 질환이 이런 데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폐색전, 심부정맥 폐색전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여기 보세요. 심정지 후에 폐색전이 왔어요. 대퇴골에 부러졌는데 그 뒤로 폐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폐색전으로 사망했어요. 이 사람들 다 뭡니까? 이대 질환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순환계 질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뭐가 필요합니까? 플러스 알파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필요하죠. 자, 요거 한번 여기 딱 마지막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스텐트를 박았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약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선생님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혈관을 뚫는 시술 스텐트를 받은 사람은 혈관 내 재협착을 막기 위해서 먹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몸을 막힌 혈관에 삽입한 스텐트를 우리 몸은 뭘로 보겠다 이거를 이물질로 본다는 거야. 이물질. 그래서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생각해 볼까요? 혈액에 3요소가 있어요.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잘 생각해 보면 자, 내 손이 비었어. 내 손이 베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놈이 누굽니까? 백혈구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혈소판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혈을 시키고 딱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적혈구가 출동해서 뭘 만듭니까? 산소랑 영양분을 부숴서 새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혈소판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상처가 난 곳에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혈될까 봐. 스텐트가 내 몸으로 들어오니까 혈소판이 가서 스텐트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상처인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에 엉겨붙어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뭡니까? 혈소판이 스텐트에 엉겨붙어서 또 다른 혈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먹는 약이 뭡니까? 혈소판이 안 생기는 약을 먹어야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항혈소판제라고 부릅니다. 항혈소판제. 그리고 피가 응고, 여기 써 있잖아요. 심근경색 환자는 일반적으로 1년간 뭘 먹어라? 아스피린을 포함한 2가지의 뭘 먹어라? 항혈소판제를 먹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평생 1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요? 이경규 씨.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죠? 2년 동안 약 먹죠? 꾸준히 항혈소판제 계속 먹어야죠. 주위에 이렇게 항혈소판제 먹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랑니 뽑는 거죠. 사랑니 뽑는 거. 사랑니 뽑으면 출혈이 생기는데 혈소판제 먹으면 뭐가 안 됩니까? 지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질환 걸렸던 사람이나 항혈소판제 먹는 분들은 치과 의사가 뭐랍니까? 가서 일주일 동안 약 안 먹는 처방받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런 약값이 도대체 얼마나 할까요? 이 약값을 얼마나 보장받아야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약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아까 아스피린이라 그랬죠? 앞에 보세요. 한 알에 77원이고요. 조제료 19,000원이고요. 학계 26,000원이고요. 급여 처리받으면 7,900원이고요. 1년 내내 먹어도 31,000원이에요. 근데 요단볼 가입하면 얼마 준대요? 20만 원. 연간 1회안으로 죽을 때까지. 만약에 2개를 먹어요? 그러면 아스피린과 와파린을 같이 드시겠네요. 1년에 드는 돈 6만 원인데 얼마 받아요? 70만 원 받습니다. 이거 작년에 현대해상에 퍼펙트라는 보험에, 표준체 보험에 나온 담보예요. 그때 저희가 뭐 했냐면 배타적 사용권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밖에 몰라. 배타적 사용권 얻은 걸 나밖에 몰라. 현대해상 직원도 몰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간편보험에 빨리 실어줘라. 근데 안 된대. 손해율이 너무 높대. 그리고 이번 달에 실린 거예요. 어디에? 간편보험에. 이름은 바뀌었어요. 뭘로? 그전에는 급여 항혈전제라고 했다가 지금은 심내혈관 주요 약제 치료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같이 먹으면 70만 원에 죽을 때까지 요 밑에 있는 거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먹으면 100만 원, 50만 원 연간 1회안으로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담보가 나왔을 때 왜 안 팔렸냐면 보장 금액이 너무 저렴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식약처에 들어가서 아스피린 약값을 다 구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3만 원 받는데 20만 원 주고요. 3만 원 들어가는데 50만 원 줍니다. 여기 밑에 한번 헤파린 볼까요? 헤파린? 제일 밑에 헤파린. 1,400원 드는데 50만 원 줍니다. 이걸로 뭐 하면 돼요? 매년 MRI 찍으시라고요. 죽을 때까지 MRI 검사하시라고요. 공짜로 받는 겁니다. 공짜로 받는 거.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결국엔 이 담보가 지금 우리만 배타적 사용권 얻었잖아요. 배타적 사용권이 끝났는데도 타사에서 이걸 안 만들어. 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봤더니 지금 현대해상에 항응고제 경구용, 입으로 먹는 거 주사제, 혈소판제 경구용 주사제 다 보장받고요. 표준 간편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급 조건 3개월 처방받고 연간 1회안으로 정기간 보장하겠다.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보험료 얼마 안 합니다. 심내혈관 주요 치료비까지 가입한 분들한테 오늘 당장 이거 얘기하셔야겠죠. 왜?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이 약 먹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 나와 있고 나중에 해보시면 알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번 주 전략이죠. 봤더니 자 보세요. 1년간 납입보험료 28,000원인데 여기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혈전용해, 혈전 제거, 순환계까지 다 데려가는 거 들어가 있고요. 심내혈관 주요치료비 들어가 있고요. 약제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50세 남성, 50세 여성 3텐트부터 3억으로 가입했을 때 다 5만 원 미만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대로 판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10년 보장이 아니고 약값까지 다. 이게 현대해상의 이번 주 주차 전략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인카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젯밤부터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이 부분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 부장님이 얘기하셔서 2025년도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물론 지금은 정치적인 걸 모두 다 떠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그 대통령이란 분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정치적인 개념을 다 떠난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 그분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담화문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담화문에 전공이 니네들 48시간 내로 니네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엄법으로 처단할 거야. 담화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담화문에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담화문에 니네 전공의들 현장으로 복귀 안 나면 계엄법으로 다 뭐한데 처단할 거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왜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의료개혁 때문에 그렇죠. 의료개혁이 뭡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이 200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년에 3,000명씩 의사를 만듭니다. 근데 저 의료개혁에 보면 얘네들이 반대했던 게 뭡니까? 매년 5,000명으로 늘리겠다. 3,000명에 플러스 알파로 3,000명을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우리 밥벌이가 뺏기잖아.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았던 걸 갑자기 왜 25년도에 늘린다고 했습니까? 수명이 늘어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응급실을 갔는데 주지훈이 없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산부인과가 없는 거예요. 소아과를 갔는데 오픈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소아과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는, 중증외상센터의 의사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왜 없냐 이거죠. 3,000명씩 매년 만드는데 돈이 안 되거든요. 자, 한번 영상을 볼까요? 보험이 되질 않아서 환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얼마나 다른지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진료비 280만 건을 분석해봤습니다.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도 병원에 따라서 돈이 10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하고, 또 정부가 조사한 시점을 전후해서 가격이 달라진 병원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여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골절 치료할 때 자주 받는 비급여 진료. 체외 충격파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신고한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입니다. 제가 실제로 체외 충격파 진료를 받아봤는데요. 가격은 1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최소 기준인 1,000타 비용이 그랬는데 강남구의 다른 정형외과를 가니 같은 조건인데 16배, 16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임플란트는 어떨까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치과에선 임플란트 하나에 39만 원인데 광진구의 다른 치과는 7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마부작심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가 의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10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전공의 과정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돈을 벌면 돼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페이닥터를 하면 월급을 받잖아.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개원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 이제 돈을 벌면 돼. 그랬더니 갑자기 나라에서 야, 너 수고했다. 너 병원까지 지었구나. 근데 미안하지만 네가 파는 모든 물건의 값은 우리가 정해져 있어. 그게 뭡니까? 의료 수가죠.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급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급여에 정해져 있지 않은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항목을 정하는 거죠. 그게 비급여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이건 제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형외과, 안과, 치과 이런 데로 가는 거죠. 비급여 항목이 많은. 그럼 내 맘대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필수 의학과라고 하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래요? 우선 개원을 늘리겠다. 그때 의사들 뭐래요? 야, 우리가 문제가 아니야.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는 거야.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그래서 나라는 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시키고 비급여로 나가는 것들을, 그럼 사람들이 아니 자기 돈이 나가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가 갔더니 그놈의 실손, 전 국민 5천만 중에 3천만 이상이 가입한 실손을 봤더니 실제로 23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이 나간 걸 봤더니 비급여의 8조, 급여의 6조. 비급여로 가장 많이 나간 항목이 치료비랑 도수치료랑 주사료. 이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의사를 늘리는 것 플러스 실손을 고쳐야겠다.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5세대 실손이죠. 그죠? 그럼 5세대 실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5세대 실손이 나오면 5세대 실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두 번째, 실손을 고치려고 봤더니 이 보험회사의 보험쟁이 놈들이 뭘 합니까? 실손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11월 달에 판매 중지가 됐던 암주유 치료비, 이대질환 주유 치료비의 비례형 담보를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10월 달에 이걸 발표합니다. 10월 달에 뭘 발표합니까? 야, 니네 보험으로 초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을 다 없애. 보험회사에 경고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런 담보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가이드라인을 딱 보여주죠. 보장금의 가이드라인을 딱 봤더니 뭡니까? 각종 일당,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생활질환 관련된 질병 수술비들 다 줄이거나 없애. 이게 25년도 1월 달에 질병 수술비를 경증외와 경증으로 바꾼 이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병원을 가면 제 병원비는 첫 번째 어디에서 나옵니까? 급여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겠죠. 두 번째,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실손에서 또 받겠죠. 근데 내가 질병 수술을 했다면 질병 수술비에서 또 나오죠. 거기다가 진단을 받았으면 진단금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초과 이익을 바라는 담보가, 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건 어쩔 수 없어. 실손은 바뀔 거야. 그럼 초과 이익을 주는 게 첫 번째 뭡니까? 질병 수술비겠죠. 두 번째 진단금이요. 근데 진단금은 초과 이익이 아니죠. 왜? 진단금은 태생 자체가 의료비 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먹고 살 돈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질병 수술비와 일당이 앞으로 줄겠다. 5월 달에 모든 보험회사가 경고를 했죠. 간병인 사용 일당 줄이겠다. 왜 그랬습니까? 초과 이익을 주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고객들에게 없어질 담보 중에 좋아질 담보,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초과 이익을 주고 있는 담보들은 앞으로 계속 없어지겠구나.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질병 수술비 줄어들었죠. 이번 달에 간병인 사용 일당 줄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뭐 줄 겁니까? 치료당이나 기타 담보도 계속 줄겠죠. 자, 그러면 5세대 실손이 나온다고 하는데 5세대 실손은 과연 좋을까 나쁠까? 5세대 실손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자기 부담금만 높이는 실손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얘네가. 물론 이건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발표된 걸 봤더니 지금 현재 4세대는 입원했을 때 자기 부담금 20%, 통원했을 때 자기 부담금 20% 이렇게 돼 있는데 5세대 나오는 건 20%는 똑같아. 입원했을 때. 근데 통원했을 때 뭐라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처럼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나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입원했을 경우에는. 맞죠? 근데 문제는 이 다음 장이 문제죠. 자, 현행에서 봤더니 자기 부담금 한도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봤더니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비중증일 때는 없지만 중증일 때는 500만 원이라는 걸 신설해 놨어요. 여긴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걸 수도 있죠. 왜? 비중증일 때는 자기 부담금이 없지만 중증일 때는 이거 뭡니까? 예를 들면 로봇으로 인한 다빈치 로봇 암수술 받아도 난 얼마만 내면 돼요?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대신 얘보다 현행 4세대보다 훨씬 더 싸지겠죠. 그럼 그 싸진 돈으로 뭐 합니까? 초과 이익을 주는 담보들을 가입시켜야겠죠.
왜? 그 다음부터 없어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바꿔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상급 종합병원 구조조정을 하겠다가 의료개혁의 두 번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상급 종합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47개가 있습니다. 몇 년마다 바뀝니까? 3년마다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를 측정합니다. 그 측정하는 기준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병상의 수입니다. 병상의 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있죠. 첫 번째 병상의 수로 나눠요. 300개 이하면 의원, 300개 이상이면 병원,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 100개 이하면 병원, 300개 이상이면 상급종합병원, 300개 이하면 종합병원. 첫 번째 나누고, 두 번째 뭡니까? 전문의가 얼마나 많느냐, 과가 얼마나 많느냐, 이걸로 상급종합병원을 나눠요. 근데 이 상급종합병원들이 다 하나같이 돈이 안 되는 짓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중증외상센터죠.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수익률 공개를 했는데 1등이 뭡니까? 장례식장. 2등이 뭡니까? 식당. 3등이 뭡니까? 주차장. 오히려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고 돈을 깎아먹는 제일 1등이 뭡니까? 중증외상센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병원에서 중증외상센터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뭐랍니까? 나라에서 야, 니네 상급종합병원 잘 들어. 중증만 받을 수 있게 병상을 6인실을 4인실로, 전공의를 좀 더 많이, 그리고 중증외상센터를 만들면 니네들한테 돈을 줄게. 나라에서 얼마를? 3년간 10조를 줄게. 그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중증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회기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작년 9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27일 날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6인실을 4인실로 없앤다든가 혹은 일반 병사를 감축하고 전공의의 연속 근무를 단축시키고 중환자실을 늘리면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 10조 줄 테니까 니네 47개 종합병원들 신청하고 싶은 애들 손들어봐. 신청해. 47개 중에 몇 개 신청했을까요? 아무도 신청 안 했을까요? 25년도 1월달 신문기사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년도 12월 24일 기준으로 전국의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신청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급종합병원 시리즈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암에 걸린 환자들은, 중증에 걸린 환자들은 어딜 가야 치료를 더 잘 받습니까? 상급종합병원. 근데 우리가 파는 담보들이 모든 의원을 다 보장하는 게 10만 원이면 상급 보장만 보장한다는 게 얼마입니까?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사들이 상급 종합병원 시리즈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왜? 모든 병원이 다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까. 하물며 이렇게 신청해 놓고 가장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전공의를 바로 쓰거나 과를 늘리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병상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병상 6인실을 없애고 중증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4인실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달 기사로 봤더니 전국에 있는 47개 중에서 3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자그마치 몇 개? 3,600개의 일반 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일반 병상을 없앴어요. 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좀 더 크게 한번 볼까요? 봤더니 자, 경북대병원 3,600개가 없어졌고 이 중에 290개 없앤 데 있네요. 290개 어디 없었습니까? 세브란스. 128개 없앴네요. 어디 없앴습니까? 부산대병원. 104개 없앴네요. 분당 서울대. 107개 없앴네요. 길병원. 336개 일반 병상을 없애버리고 중증 환자를 받겠다고 만든 병원이 있네요. 어디입니까? 아산병원.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빅5 병원이죠. 암에 걸리면 무조건 가는 우리나라의 빅5 병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우리나라 빅5 병원 뭡니까? 삼성, 서울대, 세브란스, 성모, 아산. 이거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외워요? 다 S가 들어가요. S. 삼성, 서울, 성모, 세브란스, 아산. 무슨 얘기예요? 암에 걸리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죠? 왜? 거기서 중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으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4개가 핵심입니다. 2025년도에는.
첫 번째, 실손보험이 개정된다는 뉴스가 있지만 언제 될지 몰라요. 다만 5세대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 중증에 좀 더 힘을 실어주겠다. 두 번째, 중증 환자 치료에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중증 환자들은 자기네들을 좀 더 치료를 잘해주는 곳을 가겠구나. 봤더니 나라에서 의료개혁을 해서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로 만들어버렸구나.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네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초과 이익을 주는 담보들을 이번 달에 다음 달에 2025년도에 무조건 가입을 시켜야 되는구나. 결국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모든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 겁니다. 다음 달에 저희 현대해상 뭐 만들 거예요? 암주요 치료비 2탄으로 뭐 만들 겁니까? 전이암 주요 치료비 만들 겁니다. 그럼 전이암에 걸리면 전 보험기관 보장에 수술하든 항암 받든 방사선 받든 연간 1회 안으로. 그리고 이걸 보험료를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상급 종합병원 시리즈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오브댐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커다란 줄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번 달에 여기가 좋다니까 여기, 저기가 좋다니까 저기, 이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구겨진 5만 원짜리 있어요. 물에 젖은 5만 원짜리, 찢어진 거. 아, 인카 많이 힘들구나. 자, 물에 젖었던 찢어졌던 구겨졌던 은행 가서 바꾸면 5만 원짜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죠. 물에 젖던 찢어졌던 구겨졌던 5만 원의 가치는 동일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보험은요, 가격이 아니고 가치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고객이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가입 설계서를 가져갔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이 5만 원짜리로 가져가면 여러분이 마진볼 5만 원을 깎아서 가져간 겁니까? 보험 그거 아니죠. 10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줄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줄어든 겁니까? 보장 금액이 준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치가 줄어든 거죠. 자꾸 그 가치를 줄이는 것들에 여러분이 고객한테 동화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태아보험을 비싸다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를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을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비싸니까 싸게 해줄게, 그리고 내 마진을 띄워주는 겁니까? 보험이? 아니죠. 당신의 자녀가 태어날 자녀가 암에 걸렸을 때 1억 받는 거를 당신이 비싸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험은 가격이 아니고 가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판매를 해야 진정한 보험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지 가격으로 승부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라고 생각하셔서, 아직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앞으로 보험 시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들이 또 여러분이 잘 팔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나는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혹시나 만나면 저를 봤을 때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돈 좀 벌었잖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음번에 현대해상 교육을 하는데 제가 안 오면 힘들어서 죽었거나 혹은 이 일을 그만두고 더 돈 많이 주는 대로 갔거나 유튜브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교육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수고해주신 김동성 연구원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식당은 2층이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오후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좋아.